자, 오늘 수업은 너무나 인간적인 니체 얘기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에서 두 번째 책이 되겠다. 니체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 150년 전쯤 활동한 그런 철학자지. 천재적인 철학자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책의 리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책 중에서 특정 부분을 같이 공부해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네 가지 제시문이 나오는데 자유를 위한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게 될 거야.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 가지를 제시해 볼까. 자, 첫 번째부터 공부해 보자. 자격을 위해 죽는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 그 정도의 확신은 없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 자신의 의견이 맞을 확률은 틀릴 확률보다 훨씬 높아. 언뜻 보기에 자신의 생각이 틀림없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일부 수학적 수식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견이 맞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면 모두 다 내 의견은 그 중에 n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이 맞을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야. 그러니까 내 의견에 대해서 너무 확신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어디 에버랜드나 이런 데 놀러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왜 가지 않는 건지, 엄마 아빠가 못 간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지. 그 아이 입장은 그 놀이동산 에버랜드에 안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 생각이 그 의견이 꼭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른이 돼서 살아가면서도 그 의견이 맞을 확률보다는 더 큰 의미에서 더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의견이 그 어린아이가 네버랜드에 놀러 가자고 주장했던 그와 같은 그런 주장을 내가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신의 의견은 맞을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야.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가질 그것을 바꿀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의견은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격과 그것을 바꿀 자격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는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우리는 의견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그렇지? 의견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격을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회의 참석했는데 과장이 신입사원이라고 의견도 못 내게 하는 거야. 신입사원이 뭘 안다고 의견을 내나. 우선 의견도 못 내게 한다면 그 회사는 별로 비전이 없지. 빨리 기회를 봐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좋겠지. 왜냐하면 과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신입사원이 뭘 한다고 이렇게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얘기는 그 과장이 들어가는 부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본인도 그런 취급을 받았을 거야. 그치? 과장이 뭘 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신입사원한테 그런 태도를 보인 거겠지. 마찬가지로 또 그 부장도 더 높은 뭐 사장이나 임원들 회의에 들어가서는 그 부장이 뭘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의견을 가질 자격을 주지 못하는 그런 회사 전체 분위기가 만연돼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격, 그것을 발표하고 공유할 자격마저 없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독재 정권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지. 자, 두 번째 자유를 위한 조건. 냉정함과 우아함. 누가 그리스인보다 술에 더 많은 물을 타 마실 것인가? 왜 술에 물을 더 마셨을까? 취하지 않기 위해서야. 취하면 우리는 냉정함과 우아함을 잊어버리게 돼. 냉정함과 우아함을 잊어버려. 내가 내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의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의 힘으로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자신을 제어하게 되는 거지. 냉정함과 우아함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는 술 마시는 것은 나쁘진 않은데 술에 마셔서 취하면 안 된다. 취한다는 의미가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될 때까지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우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취하면 안 돼. 그 상태로 취하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어 못하는 상태. 그 상태까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가면 안 돼. 취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은 소포클레스 전후 아테네인들의 고귀한 사건이었다.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아테네인들의 고귀한 특권이었다. 자,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본받으라. 하루하루의 삶과 고귀한 장작에 있어서. 자,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냉정함과 우아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특히 뭐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자신의 의지가 자신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는 상태. 뭐 예를 들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술 취한 상태. 이런 것들은 절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 자유를 위한 조건. 이런 영의 모습을 보여야 돼. 영웅의 모습. 영의 원칙은 타인과 경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느끼지 않고 타인과 경쟁하면 안 돼. 경쟁하는 사람이 뭔가 영웅이 되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 내가 뭔가 대단하다고 스스로 이렇게 막 느끼면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경쟁하거나 우월함을 느끼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달성하는 것. 위대한 일을 달성하면 좋지. 하지만 달성하지 않는 것. 달성하지 않아도 돼. 꼭 위대한 일을 달성해야지만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과 경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느끼지 않고 위대한 일을 달성하는 또는 달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될 자격이 있는 거다. 우리는 영웅이 돼야 자유로울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그들을 뚫고 그들을 이기고 누르고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 경쟁하는데 어떻게 자유롭겠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겠지. 우린 자유를 느끼려면 경쟁에서 멀어져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멀어지냐?
영웅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광야와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성욕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자이다. 사람들과 경쟁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뚝 떨어져서 자신만의 영역, 자신만의 성역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곳에 서서 다른 영역에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한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달성하지 않아도 돼. 또 달성하면 뭐 더 좋겠지.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들 뭐 어떠한 큰 위대한 일을 달성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 아이들 키우다 보면 특히 뭐 아이들이 많다면.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영웅인 거예요. 부모님들은 너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영웅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이제 영웅이 되고 그런 영웅적 삶을 살아야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다. 자, 세 번째 조건은 영웅이 되라. 자, 네 번째 마지막 자유를 위한 조건. 자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함. 때때로 우리는 자연 환경에서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즐거운 감정을 느낀다. 그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분신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의 분신, 저쪽 시골로 갔을 때, 저 산속으로 갔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의 분신이기 때문에 즐거운 감정,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뭐 좋지. 그런데 그런 깊은 산속, 깊은 바다 근처에서 즐거운 감정,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곳에서 이 마을에서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곳이 아니라 그 깊은 산속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바로 여기 김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여러분들 그 집, 그 동네 뭐 제주도도 좋고 부산도 좋고 서울도 좋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맑은 10월의 공기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장난스럽게 부는 바람의 숨결에서 이 맑은 푸른색과 무한한 부드러운 시원한 공기 속에서 그렇죠. 이 고지의 언덕, 호수 및 숲이 하나로 합쳐진 완전히 우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은빛 자연과 이탈리아, 핀란드의 고향인 것처럼 보이는 이 고장에서 니체가 뭐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얘기한 거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편안함과 자연스러움과 즐거운 감정을 느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확실히 여기보다 자연에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점이 있을 것이다. 뭐 그렇긴 하겠지. 하지만 여기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지. 이곳은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친밀하고 피가 이어진 고장, 상상 이상의 곳이다. 자, 피가 이어진 고장, 바로 이곳에서, 친밀한 곳, 이곳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껴야 돼. 먼 곳에서 자유를 느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우리가 자유를 느끼는 곳은 바로 이곳, 바로 여기서 자유를 느껴야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배웠다. 첫 번째가 뭐였지? 자격을 위해서 자격을 잃지 말라. 두 번째는 냉정함과 우아함을 잃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영웅의 삶을 살라.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엄마, 아빠, 부모님들처럼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여기서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자유를 느끼라. 먼 곳에서 자유를 찾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얘기한 자유의 네 가지 조건이다. 자, 오늘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 책 공부하면서 우리가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할 인문고전 백선 두 번째 책을 공부했다. 자, 이 책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되면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꼭 선택해서 읽기 바란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